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편 최종안 발표 다음 날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알려진 거하고 정반대구만. 청와대에선 통편집?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큰 결단을 해주셨고 이심 정심으로 다 했습니다.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대표가 친한 관계니까 좀 궁지에 몰린 김어준 대표를 좀 도와주러 간 것 같아요. 김어준 대표가 저는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여파로 민주당 내에서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요. 이 왜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정치 번역기를 돌리자면 한마디로 김어준 구하기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어준 씨가 지난 10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거론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경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죠. 민주당에서 해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고발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해서는 출연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기류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지 8일 만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하는 시점 이걸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강조한 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법안 수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는 주요 논객들이 주장해온 바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을 더더욱 대폭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 유튜브를 아주 충실하게 구독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천명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 내의 충돌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 김어준 구하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보란 듯이 출연한 게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지지층을 겨냥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검찰개혁안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좀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지지층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진보 진영의 유튜브 중 가장 아무래도 지금 구독자가 빠졌다고 해도 200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김영진 의원께서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언론을 자처하고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면은 언론인으로서 그걸 책임을 지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지금 보이콧 선언한 분들도 이 방송을 계속 나가지 말자가 아니라 사과하고 나면 아마 다시 재고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이후에는 당 차원의 뭐 사과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이심정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정청 간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정 대표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된다 이렇게 강경파의 주장을 말을 했는데 이것도 이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가 대단히 어렵죠. 일단 이심정심이라고 하는 조어부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서 표현할 때는 과거 명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죠. 네. 이심이라는 단어 대단히 생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부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내용을 봐도요.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는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른바 이심정심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공소청 법안 그리고 중수청 법안은 훨씬 더 과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형사사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볼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여권 내의 충돌 내지는 파열음의 기류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김어준 씨 유튜브는 이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유튜브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런 특정 유튜브 채널에 한 민주당의 공당의 이제 대표가 출연을 해서 이런 곳에 좀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도층에서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아예 멀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중도 확장 전략을 펼쳐야 그래야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일 때는 조금 더 가깝게 지냈던 것들을 지금은 약간은 거리두기란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잘못된 비판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요구할 줄 아는 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보이콧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맞춰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선거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대구와 충북에서는 내정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구태라고 생각해서 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하는 이 분위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합으로 이렇게 공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 그런 경선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텃밭인 대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연일 중진 용태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배경을 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지 않고 뭔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은 대구 지역 시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을 고향으로 둔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가 하면은 자 주호영 국회부의장 6선입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4선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3선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천을 여러 번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고 또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같은 주요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에게 선출직의 자격을 줄 수 없다라고 당이 컷오프를 시키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런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추천해놓고 이제 와서는 직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는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답이 없다면은 대구 같은 지역은 전원이 경선을 치르고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러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최고 험지인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구는 늘 어렵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의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은 있었죠. 네. 하지만 이 전체 대구시장 선거 나가서는 늘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공천 갈등 때문에 해볼 만하니까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구 선거는 늘 어렵고 그 어려운 선거를 늘 해왔기 때문에 좀 지쳐 계신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 것은 이 지방선거는 시장 후보 개인만의 선거가 아니라 기초의원, 광역의원 함께 치르는 선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구에 민주당 이 시장 후보가 없다 보니까 대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후배 정치인들이 지금 비례대표 한 명이라도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되는데 너무 가서 이끌어줄 주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를 계속 가서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구를 이번엔 좀 어떻게 어부지리로 해볼 만한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아니라 늘 어려운 선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보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북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이후에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공천 신청을 접수하면서 이 내정설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중단을 하거나 후보 사퇴까지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밀실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과정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영환 현 지사를 컷오프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관위가 보기에 나름 합리적인 지표가 있어서
현역 광역단체장을 배제해야 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은 저는 그런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컷오프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가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천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미리 연락이 갔다라고 하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예비 후보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로서는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선거운동을 중단했고 충주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김선태 전 주무관을 발탁해서 그 충주시 유튜브를 흥하게 만들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공천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충북 지역의 파열음이 인근 충청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본래 공천 신청했던 후보들이 경선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어제는 부인 조사를 받고 오늘은 본인의 소원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마하는 거 이 부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런 평가는 부산 시민들이 해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야권에서도 뭐 수사 중인 피의자가 출마하는 거는 뭐 왕왕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 시민들께서 지금 뭐 각종 지표에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이런 좋은 평가들을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결국 출마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겁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정말 결백을 입증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공천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부산 시민들은 투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경선부터 지금 전재수 의원이 단수 공천된 것이 아니라 전략 공천된 것이 아니라 경선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당원들, 부산에 있는 시민들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송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쇄신,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쇄신 공천 기준 이게 너무 모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천 잡음이 아무래도 이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좀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부산만큼은 경선을 해야 된다. 현역 시장을 인위적으로 컷오프하기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서 결국 경선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관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관위원장 개인이 주목받고 언론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면은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고 유권자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모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확정된 후보들, 광역단체장이 기존에 얼마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공천을 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이 돼야 합니다. 자꾸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의사결정 기준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언급한 전재수 의원의 첫 소환 조사는 합수본 첫 소환 조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